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큰 문제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카메라 뭐 꼭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뭘 공부할지 얘기를 하기 전에 짧게 지금 학술대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수업에 대한 수업이라기보다 우리 이제 진행할 내용들을 세미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혹시 화면 보이시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5명 저를 포함해서 5명인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그 페이퍼 리뷰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성윤 학생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쭉 고민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코스북을 하나 정해서 이걸 한 챕터씩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주 베이직한 거긴 한데 일단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북을 이게 아직 지금 출판된 게 아니에요. 이 책이 아직 출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원본을 2개 버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Theory and Application in Deep Learning에 대한 그러니까 Deep Learning에 대한 어떤 이론하고 응용에 대한 책인데요. 이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이걸 한글로 번역한 이 파일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예, 됐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한글로 챕터를 보시면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테니까요. 네, 이 한글에 대해서 한, 한글로 보실 분들은 한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권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보셔야 될 것 같은 한국말을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권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파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챕터. 그래서 제가 이거 빈 선생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받으면 이걸로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크게 컨텐츠는 지금 보시면 챕터가 9챕터고 우린 지금 저를 제외하고 8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사람당 2번 정도 돌아올 것 같은데요. 한 사람당 2챕터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인트로덕션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PPT는 준비는 안 했고 이 원본을 띄워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챕터 2부터 챕터 9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챕터 1에서는 딥러닝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어떻게 지금 응용이 되고 있고 어떤 산업 분야에서 쓰는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도 좀 간단합니다.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볼츠만 머신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딥러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책에서는 뒤에서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어텐션 모델 이런 것들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딥러닝이 있기까지 상당히 많은 모델 알고리즘들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게 챕터 2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앞에 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딥러닝에 대한 응용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를 프로세싱하는 데 있어서의 딥러닝 응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초거대 AI라고 해서 생성 AI라고 해서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 자, 이게 그래서 요즘에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서 나중에 베트남어에 가장 특화된 이런 생성 AI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구글이나 뭐 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델보다 훨씬 더 그 나라 언어에 더 적합한 그런 생성 AI가 사실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싱을 살펴보는 게 챕터 3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챕터 4에서는 조금 더 베이직한 이제 말인데요. 내용인데요. 이 주요한 이제 컨텐츠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브레인 펑션의 스트럭처를 모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와 같은 내용들, 도대체 어떤 걸 그럼 모방했느냐? 그 브레인하고 브레인의 어떤 기능들 중에서 어떤 걸 그럼 도대체 모방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챕터 4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 7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요. 조금 최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 워터 인코더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딥러닝을 사실 하면 좋긴 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에 이 알고리즘을 가장 이 스트럭처를 가장 간단하게 구성한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시면 워터 인코더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나중에 지금 뭐 작년까지 유행했던 GAN이라고 하는 이제 적대적 생성적 인공지능망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특히 이 중에서도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챕터 5입니다. 그래서 챕터 5, 6, 7 요런 쪽은 조금 컴퓨터 공학 쪽 그래도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챕터 6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챕터 6는 스파크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용량,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런 엑셀이라든지 이런 타블레이티드 이런 테이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대용량 자료를 구축해서 우리가 뭐 그래서 백엔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엔드를 해서 쓰는 이때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7에서는요. 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좀 내추럴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3장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서 쓰이는 딥러닝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 랭귀지는 뭐가 다르냐면 타임 시리즈랑 비슷해요. 왜 타임 시리즈라는 표현을 쓰냐면 랭귀지는 지금 이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랭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은 그 앞의 말에 영향을 받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딥러닝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LSTM, 그러니까 롱텀, 숏텀 메모리를 응용한 LSTM이라든지 뭐 예전에는 RNN, Recruiting Neural Network 이런 것들을 많이 써왔는데요. 지금은 보다 이게 진보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 랭귀지 모델에 적합한 딥러닝은 좀 따로 있어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챕터 7에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8, 9은 사실은 이제 테크닉에 대한 말도 있지만 딥러닝을 개발한 어떤 응용 사례들, 이제 그런 실질적인 이제 뭘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수업 교재로 택한 잠시만요.
네, 그러면 지금 파일을 빈 선생님이 나눠드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권빈 씨는 이 잉글리시 버전으로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한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챕터 1 Introduction in Deep Learning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글 버전, 영어 버전 다 있으시니까요. 제가 한글 버전으로 좀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순서를 정하셔서 얘를 PPT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셔야겠죠. 근데 뭐 이게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경쟁적인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PPT도 지금 보시는 요거 있죠. 이 흰색 바탕에 그냥 글씨만 있는 거요. 자, 여기다 그냥 여러분들 무슨 막 화려한 PPT 쓰지 마시고 이걸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장보다는 문장으로 쓰지 마시고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이 PPT는 제가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허락을 받고 취합해서 나중에 제가 좀 뭐 다른 이런 보충 자료 같은 거 쓸 때 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PPT는요. 그러니까 그 발표 자료는요.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지금 성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빈 선생님이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메서드를 또 따로 해준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글본으로 좀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어 버전 있으신 분들은 영어 버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딥러닝, 머신러닝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지금 딥러닝, 머신러닝은 어떤 학문, 어떤 필드에서도 전부 다 요즘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책들이 코스북들이 대부분 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딩은 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코딩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을 서치하는 게 훨씬 더 구글링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사실은 어떤 뭐 코드 짤 때 한 번에 이렇게 실수 없이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들이 다 코딩 위주로 돼 있어서 이게 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업하기에 좀 이런 걸 공부하기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알고 그래도 코딩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설명하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교재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딩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게 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접근 또 응용적인 접근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어서 정말 많죠. 뭐 로봇,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등등등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 용어라는 게 딥러닝이라는 표현이 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두뇌, 브레인 펑션을 모방한 그런 것들이죠. 저는 지금 PPT 없이 그냥 텍스트로 할게요. 제가 아직 다 미처 마무리된 텍스트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텍스트로 진행을 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쭉 넘어가면요. 이 책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자, 이런 뭐 자율주행 차량을 만약 예를 들자면요. 사실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고 위험 구간을 탐지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자, 실제로 보면 재미난 게 WHO는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이런 건강국이잖아요. 자, 이 통계에 따르면 사실은 사고라는 건 사실 10명 중에 9명은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이런 과학 기술은 사실은 우리 분야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예측 기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기술이 바로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뭐 얼마 전에 제가 그 펀빈 씨랑 같이 흥이랑 같이 대화했을 때 욜로 버전 7까지 나와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가장 기저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확장한 모델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뭐 컴퓨터 비전 외에도요. 여러 분야에서 사실 가장 핵심되는 기술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딥러닝에 대해서 어 지금 9개 챕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딥이라는 거는 뭐 제가 굳이 지금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 그 챕터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도 막 이미 아시다시피 딥이라는 표현 자체가 심층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이 구조상 보면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결국은 이 히든 레이어가 예, 2개 이상의 레이어, 계층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지금 한때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얼만큼 딥한지가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얼만큼 딥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3, 4년 전부터 라이트 웨이티드 딥러닝, 경량 딥러닝이라는 게 개발되면서 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무게를 좀 줄이더라도요. 로딩을 좀 줄이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또 신속 정확한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앞에 보셨던 오토 인코더라든지 또 그 외 뭐 오토 인코더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단순히 딥한 어떤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수업에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9장의 챕터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너무 코딩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도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떤 프로젝트를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분야마다 그 사용되는 이 데이터가 서로가 다 다릅니다. 데이터가 사실은 데이터 타입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영상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징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뭐 또 터블레이티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목적에 따른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려면 이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어,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제 챕터 2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발표를 나중에 하실 텐데 결국은 딥러닝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딥러닝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의료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쥐인이라든지 그야말로 유전자죠. 이런 조금 의료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긴 한데요. 어찌 됐건 자, 이런 어떤 큰 두 가지의 유형의 우리가 형태가 우리가 합쳐서 그냥 딥러닝이라고 편하게 쓰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챕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도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가 돼 있어서 뭐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어쩔 때 또 보면 스퍼바이스 러닝이 더 적합할 때도 있고요. 언스퍼바이스 러닝이 더 적합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 그런 걸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런 또 이 알고리즘이라기보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시어리를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챕터 1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세트에서 훨씬 더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정확할 텐데요.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트랜스포머 어텐션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 기 확보된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서 이제 학습에 응용하는 그런 방식들도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예, 이런 그런 부분들도 이 책이 아니라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특히 자연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말을 워낙 방대하고 가변적이라서요. 예,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이 정말 잘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비지도 학습이나 또 여기서는 짧게 나오는데 강화 학습, 레인포스먼트라고 하는 강화 학습이 있습니다. 레인포스먼트 러닝. 뭐 최근엔 또 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딱 하나만 잘라서 뭐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이런 식으로 딱 단일적으로 쓰는 경우가 좀 잘 없어요, 요즘에는. 어쨌든 예, 공부할 때는 이걸 나눠서 하긴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뭐 구분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이블이라고 하는, 레이블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답이죠, 결국. 예. 그래서 데이터에 답을 함께 학습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슈퍼바이스드 러닝보다 어떤 점에서 사실 이게 나온 이 답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사실 써야 됩니다. 무조건 기술적으로 진보됐다고 쓰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지금까지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딥러닝이 지금 현존하는 딥러닝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심층 신경망 외에도요. 자, 심층 신년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성 모델, 네, 한국말로 명제방정식 또는 볼츠만 머신, 예, 딥러닝 나오기 전의 모델이죠. 그래서 볼츠만 머신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딥러닝 모델의 어, 사실 모델의 종류를 따지자면 되게 많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역사 속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서 학습을 하실 거고요. 뭐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AI라고 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안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하위 개념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는 분야에서 딥러닝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료 분야에서는요, 특히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저기 세부적인 모델 알고리즘의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인셉션 모델이라든지 뭐 욜로 모델 이런 것들 보시면 버전 업데이트가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좀 분야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기에는 이게 각자의 이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최대한 쉬운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게 테크닉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약에 테크닉을 하나를 잡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1년 후에는 이제 그 모델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빠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사실 이거 공부할 때 이제 뭘로 많이 하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파이썬 가지고 뭐 콜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파이썬 랭귀지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가장 연관되는 두 가지 이제 플랫폼이, 하나는 텐서플로우예요. 아마 텐서플로우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토치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특히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 자연어 처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뭐 LSTM이라든지 뭐 이런 어텐션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넷 뭐 이런 것들 다 파이토치로 예,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이 딥러닝 관련돼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코딩 부분에서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케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보다 조금 더 간결한 이제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도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면 제일 좋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걸 좀 닫고요. 공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그 마이크가 있으시면 마이크로 대답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채팅으로 치셔도 돼요. 네, 여기 밑에 채팅 있죠? 채팅으로 치셔도 됩니다. 자, 질문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네, 자, 질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딥러닝에서 딥하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어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딥하다. 네, 딥러닝에서 딥하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네. 아, 네. 은닉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실 그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이제 그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인체에서는 딥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더 많은 뉴런이 많다, 뉴런의 수가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이 모델에서는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쓰는 그런 신경망 모델 외에도요, 우리가 컨버러전 뉴럴 네트워크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RNN 뭐 이런 순환 신경망 이런 모델들,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이 딥하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 챕터에서 앞으로 다룰 거고요. 네, 그래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반복적인 연결이라든지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는 예,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외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인트로덕션에서는 역사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2장 챕터 2에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제가 역사 부분은 너무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 거의 이제 등장했던 사실 우리가 딥러닝의 개념에서요, 개념적으로 등장했던 게 한 1970년 이후 한 80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때 우리가 그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 90년대 중반 정도에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요, 정말 이게 혁신적이었어요. 정말 이 녀석이 등장하면서 이 모델을 응용한 나중에 뭐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이제 그 영상이나 이미지 분석에서는 많이 탐지, 세그멘테이션, 디텍션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RNN이라든지 LSTM, 둘 다 이제 어떤 그런 시계열 같은 타임 시리즈 같은 방향성을 가진 시그널 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거에 쓰는 이런 모델들이 또 개발돼서 이제 지금도 기본적인 모델들이 이제 계속 파생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보시면 예전에 뭐 이미지넷, 알렉스넷 이런 것들처럼 이제 막 이름을 붙여서 막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이제 뭐 최근이라고 해도 지금 벌써 이제 몇 년이 됐는데 2014년도에 이제 그 이안 구펠로우라는 사람이 겐이라고 하는 네, 그 적대적 생성적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하고요. 이렇게 막 심도 있는 내용보다는 그래서 조금 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은닉층이 많은 이 딥 러닝에 대해서 어, 아까 성윤 학생이 이렇게 예, 메모가 남겨져 있는 게 있어서 결국 이 히든 레이어의 수가 결국 네, 많아지면 사실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순항신경망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사실 좀 오래된 모델인데 예,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면 예, 은닉층이 이렇게 있는데 은닉층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피드백이라고 해서 계속 이것을 되먹여서 다시 학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 Y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예, 그 연산하는 이런 신경망 모델도 있죠. 사실 뭐 DBN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심층신년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DBN 같은 경우 좀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좀 확률적으로 예, 이런 저기 복잡한 데이터를 값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볼츠만 머신도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을 잘 안 써요. DBN도 잘 안 쓰고 볼츠만 머신도 지금 딥러닝의 소위 이제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가 나온 이후부터는 잘 안 쓰는 모델들이에요. 과거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이제 전개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이 중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순서라 보시면 되는데 예, 이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이후에 이제 쓰이면서 볼츠만 머신 같은 건 잘 안 쓰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딥 오토 인코더, 이 오토 인코더를 많이 어, 지금도 쓰긴 씁니다. 오토 인코더는 오토 인코더 자체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디코더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이제 디코더 부분이 들어가면 겐의 아키텍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보시면 숨겨진 이 레이어에 대해서 이 결국은 많은 수의 숨겨진 레이어를 가지고 이, 이 러닝하는 그런 이제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소개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뭐 경사강, 네, 그레디엔트 디센딩, 경사강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네, 확률적 경사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 뒤에서 좀 더 다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예, 좀 너무 길어져서 짧게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 지금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스피치 데이터들, 스피치 리커그니션, 네, 이런 어떤 음성 데이터를 인식한다든지, 보이스 데이터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딥러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만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지 인식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음성을 합성한다든지, 음성을 코딩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피치를 어, 그 리커그니션 한다든지 할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너무 많아졌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후반부에 지금 서론이니까요. 나중에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 부분에서의 딥러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나올 때 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로벌트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들이 쭉 있을 겁니다. 네, 뭐 지금은 GPT 이제 4까지 나왔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모델들 보시면 뭐 구글에서 개발한 과거에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버트도 있었고요, 뭐 벌트 모델들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지금 딱 요 시간에 설명하기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요. 이런 특히 언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그 어텐션 모델들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왜 사용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해당되는 챕터에서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드릴게요. 그 이런 사실은 이제 이런 기본 코र्스만 보면 안 되고요. 조금 이제 최근의 기술들은 책에서는 거의 없고 논문으로 많이 발표들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신 논문들을 그 분야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어떻게 응용되고 이 성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최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책에 들어가기까지에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책에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좀 오래된 모델들이에요. 사실은.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순히 딥러닝을 공부하겠다라고 할 때 지금 유행하는 최신 딥러닝들 기법들 그것만 이제 뭐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컨셉이라든지 다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델이 빠르게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본질적인 면을 조금 쉽게 공부하시더라도 본질적인 면을 공부해서 아 이게 이런 식의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진보해 왔구나라는 큰 틀을 좀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금융 분야에서의 사기꾼을 잡는 거라든지요, 뭐 스캠 이런 것들을 찾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또 어떤 메디컬 필드에서 어떤 질병들, 디지즈를 이렇게 찾는 거하고는 또 조금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 안다고 해서 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분야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응용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은 좀 이게 다른 책이 더 먼저 있었으면 그걸로 더 적합한 책이 있긴 한데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지금 한글화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책보다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머신러닝 책이 있긴 했는데 그게 파이낸스에 사용되는 머신러닝이라서 조금 제가 파이낸스 데이터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딥러닝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딥러닝을 선택했습니다.